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투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프랜차이즈 양수도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어떻게 주의할 사항이 되냐면 건물주가 직접 하거나 또는 건물주가 잘 아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서 매출이 이렇습니다라고 속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프랜차이즈점을 양수도 하는데 양도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을 부풀리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입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사를 통해서 매입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다든지 또는 그 가맹점주에게 양도자에게 매입 자료를 달라. 매입 자료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매입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뭐 당신이 확실히 하지 않을 건데 또는 본사에서 비협조를 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만약에 매입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한 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권리금 사기친 내용입니다. 어느 분께서 화성시 부근에서 매출 2 프랜차이즈인 주씨를 양수하려고 합니다. 한 달 최고 매출이 4,300 찍었던 데인데 이러쿵저러쿵 해서 싸게 팝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매출은요. 실매출은 이렇게 얼마야? 이런 식으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월 매출이 2천 몇 배 이렇게 나오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이러쿵저러쿵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가게를 넘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이제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를 하고 그다음 그 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매장을 방문하고 이래저래서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이 굉장히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3월 그러니까 인수를 하고 첫 달 매출이 800만 원 나오고 이 800만 원 매출이 월 매출이 800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인수하기 전에 12월 달 매출이 800이었으니까 그때보다 더 낮은 거죠. 870이었는데 2016년 12월이 그러면 2016년 12월이면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으로는 상당히 비수기입니다. 그때보다 매출이 더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성수기인 6월 이때도 매출이 1,800만 원으로 굉장히 매출이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군요. 매출이 200만 원, 3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고소를 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졌습니다. 이 피해자분께서 피해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신 분께서는 나 당신에게 사기당한 것 같아라고 고소를 했는데 졌어요. 이걸 이제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권리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꼭 매출만 믿고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상에 그렇게 또 이제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이제 그때 의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점포를 양수를 하는데 기존의 알바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기존의 아르바이트생을 전부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수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직원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기존의 직원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은 점주가 바뀌면 알바도 바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매출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거짓을 한 게 있다면 그게 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찌됐건, 그럼 과거에 이제 매출 수준도 어땠나, 그럼 표수 데이터를 찾아보았더니 어떻게 되었냐면요. 현금 매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현금 매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주가 가라로 포스를 찍었다는 거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더 웃긴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컵 누적이고 그 다음에 위에가 컵 매입량입니다. 더 웃긴 게 진짜 웃긴 게 이거 보십시오. 자, 매출이 컵 매입량을 오버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컵 매입량이니까 매입을 요만큼 했는데 매출은 누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환장하죠. 컵이 없는데도 매출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라로 매출을 찍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소송했는데 졌습니다.
이게 지금 어땠던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계약서를 좀 디테일하게 쓴다든지 또는 소송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게 밝힐 수 있었더라면 어쨌든 뭐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확실한 것은 매입 자료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랜차이즈점을 가지고 양도 양수를 해야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양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신다면요. 반드시 본부를 통해서 매입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특히 매입 자료를 요 최근 몇 개월치 이러면은 과거 데이터 최근 거를 조작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년 이상의 누적된 걸 보십시오. 그러면 매입을 계속 해가지고 뭐 다른 데다 갖다 쓴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다. 그것은 그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 이를테면은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는 재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특히 더 유용할 수도 있죠. 실제로 건물 매매에서도 세입자가 짜고 사기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담당할 때 경기도 아니고 충청도 청주시였나요? 사례였는데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주는 거예요. 월세를 높게 주고 대신에 세입자에게 내 월세 내가 백 해줄게. 예를 들어서 월세 200이 시세인데 250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50만 원치에 대한 12달치 뭐 그러면 600이잖아요. 그죠? 그럼 2년치 해봐야 얼마 1200만 원인가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더 웃긴 게 정말 뻔뻔한 게요. 그 부동산을 그래가지고 월세 250입니다 하고 팔았던 그 부동산 매도인이 그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세입자를 찾아와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니 매달 60만 원씩 이를테면은 내가 뭐 10달치 주고 10달치가 남았다. 10달치 그 중에 한 절반은 나한테 돌려주라. 내 부동산 팔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근데 매수자는 어찌 됩니까? 월세가 250인 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그 점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뭐 이래 되는데 매매 계약서에 그런 점들을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서류를 다 작성을 했죠. 매수하신 분은 지금 임대료가 월세가 250이다. 1층에 편의점이 있다. 뭐 이런 걸 보고 샀는데 편의점 점주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사인 담당인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매출 수준이 매출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내가 시세보다도 굉장히 높게 샀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상가 같은 경우 양수도 할 때 그리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뭐 부동산 상가 건물 매매할 때 이런 식으로 사기 아닌 사기가 굉장히 횡행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본부를 통해서 매입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은 사기를 당하시는 또 거짓의 피해를 당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촬영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